윤석열 후보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면서 당연히 이 정치 원로가 대선 캠프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이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표현을 좀 서투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사실 말을 상당히 잘 추려서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수진성이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많은 실수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 하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볼 텐데 먼저 화면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네. 앞서 윤석열 후보의 내일 첫 행보 일정도 다 하나씩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자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 사실상 당대표급 권한을 보유한다. 이게 당원에 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데요. 일단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라고 해서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일단 대선 후보가 하게끔 그렇게 힘을 실어주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좀 이준석 대표가 있긴 있지만 형식상으로 보자면 일단은 우선권은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선 결과라든지 볼 때는 저는 아마 윤 후보가 내일 아마 점심 때 이준석 대표와 회동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봤지만 2030의 약점, 또 경제에 대한 약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어요. 결국 혼자로 이걸 뚫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030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절대적으로 사실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도움 없이 이 대선을 뚫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대표로서의 당 권한을 저는 아마 절대적으로 존중해 줄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을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저는 일임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것들 사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더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아마 당의 원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당 원로, 그다음에 가장 나이가 어리신 당대표 이 두 분을 양옆에 함께 하면서 아마 대선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김종인 위원장 등판설도 나오고 그러면 앞서 이현주 의원님이 논평하셨던 예상했던 것처럼 김종인, 이준석 이 투톱 체제가 뭔가 윤석열 대선 캠프를 바치냐.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 캠프의 전략들도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질 건 아닌지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이제 드림팀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팀을 이루려면 경쟁자들을 그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에 함께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그 후보의 경우는 약간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윤석열 후보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인 문제는 윤 후보가 좀 장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먼저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원팀의 드림팀의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할 텐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은 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과 어떤 범위 역할의 범위랄까 이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선대위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당내 분란 아니면 선대위의 분란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대선 때가 있었고 2017년도, 2016년도였죠. 총선 때 민주당에 가서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서 정권을 달라고 했고 정권을 휘두를 때 당내에서 이견이 좀 나왔어요. 당연히 헤게모니 싸움이 있겠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두 당대표가
절대적인 주주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당대표들이 김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윤석열 후보가 과연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고 할 때 당내 구성원들이 모두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지, 비근한 예로 작년 총선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그 당시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총선 이후에 참패를 한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스타일상 정권을 주지 않으면 저분은 안 움직입니다. 그럴 때 지금 당내 이 수많은 이 당에 있는 리더들이 있는데 예. 모두가 그걸 또 다시 주고 또 윤석열 후보도 가령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하고 기존 당내 기득권 세력과 뭐가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예. 윤 후보가 그거를 캐도남마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측면 지원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거 있는데요.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좀처럼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우자가 본선에서는 필요한 부분 위주로 활동을 하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캠프 내에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조만간 뭐 선택적으로 혹은 조금씩은 이제 김건희 씨도 이제 대선 행보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뭐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고 내년에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로서의 역할들이라는 게 최소한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등판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단지 지금 알려진 것처럼 수사받고 있는, 물론 이게 1년 6개월이나 검찰이 탈탈 털고 있습니다만 수십 명의 참고인과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하면서 지금 아무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을 마무리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오래전에 이미 지나가지고 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재조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거리들이 좀 일정 정도 정리되는 시기와 맞물려 가면서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후보 부인으로서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 드러날 거라고 보고, 저는 드러날 준비도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김건희 씨의 공식석상 등장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까지 저희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이제 맞상대가 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